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데이비드 실버와 리처드 S. 서튼의 경험의 시대라는 논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AI가 단순히 인간이 만든 데이터를 학습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환경과 부딪히면서 얻는 경험으로 발전하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탐구의 목표는 이 경험의 시대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바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현재 AI, 특히 LLM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방대한 인간 데이터 덕분에 정말 놀랍게 발전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슬슬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쓸만한 고품질 데이터는 거의 바닥났다고 보고요. 데이터가 부족해지는군요. 네, 그리고 인간 지식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발견 같은 건 기존 데이터만으로는 좀 어렵죠. 그래서 뭔가 다른 접근이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그럼 인간 데이터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AI가 텍스트나 전문가 데이터를 보면서 인간의 지식을 배우고 따라하고. 네, 시를 쓰거나 의학적 진단을 돕는 것처럼요. 많은 걸 해냈죠. 하지만 논문은 이 방식으로는 AI가 결국 인간 지식이라는 어떤 천장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 이상으로 발전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그 천장을 넘는 게 왜 중요하냐면 AI가 진짜로 새로운 걸 발견하거나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지려면 인간이 이미 아는 것만 배워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아하. 여기서 이제 경험의 시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핵심은 AI가 만들어낸 데이터가 아니라 AI가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데이터. 스스로 만든 데이터요? 네, 바로 경험 데이터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걸 통해 학습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AI가 발전할수록 계속 더 좋아질 거고요. 양쪽으로도 결국엔 인간 데이터를 압도할 잠재력이 있어요. 와. 이게 바로 AI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열쇠라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논문에 나온 알파 프루프 이야기가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네. 알파 프루프요. 처음에는 인간 수학자들이 만든 증명들을 학습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강화학습 RL. 이게 뭐랄까? AI가 직접 이것저것 해보면서 보상을 최대로 얻는 법을 배우는 방식인데 네네. 강화학습. 아무튼 이걸 통해서 형식 증명 시스템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무려 수억 개의 새로운 증명을 AI가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수억 개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메달 수준의 성과까지 냈으니까요. 이건 확실히 인간 데이터 기반 접근을 넘어선 거죠. 그렇군요. 이 경험의 시대를 특징 짓는 요소들이 또 있다고요? 네,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 가능성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스트림스이라는 개념이에요. 스트림이요? 네, AI가 그냥 단발적인 질문에 답하는 게 아니라 마치 당신의 개인 비서처럼요.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서 당신의 변화하는 상황과 필요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배우고 적응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똑똑한 챗봇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훨씬 장기적인 관점이죠. 두 번째 특징은 행동과 관찰입니다. 행동과 관찰. 네, 텍스트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환경이든 실제 환경이든 AI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직접 행동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대신 사용해주거나 아니면 원격으로 실험실 장비를 조작하는 식으로요. 와, AI가 단순히 정보를 주는 걸 넘어서서 이제 실제 행동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군요. 흥미롭네요.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보상, rewards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보상. 네, 사람이 이게 좋은 결과야 라고 미리 딱 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환경 자체에서 나오는 근거 있는 보상을 통해 배운다는 겁니다. 환경 자체에서 나오는 보상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당신의 심박수나 수면 시간 아니면 시험 점수 혹은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실제 특정 값들 있잖아요. 이런 게 보상의 기준일 수 있는 거죠. 아하, 객관적인 데이터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용자의 목표에 따라서 이런 신호들을 유연하게 조합해서 보상 기준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환경에서 직접 보상을 얻는 건 알겠는데 현실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혹시 AI가 좀 엉뚱한 목표, 예를 들어서 사용자 건강이 아니라 그냥 클릭 수만 막 높이는 걸 보상으로 착각하고 배울 위험은 없을까요? 페이퍼 클립 문제처럼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인
계획 및 추론, planning and reasoning이 필요합니다. 계획과 추론. 네, AI가 단순히 인간의 사고방식을 그냥 따라하는 걸 넘어서서요. 환경과의 상호작용 경험에 기반해서 어쩌면 인간과는 다르지만 더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과 다른 방식이요? 네,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잘못된 가정을 고치고 새로운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마치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잘못된 보상 문제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AI가 스스로 수정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도 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이 경험의 시대가 이렇게 주목받는 걸까요? 강화학습 자체는 사실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체스나 바둑 같은 데서요. 맞습니다. 과거 강화학습은 말씀하신 것처럼 체스나 바둑같이 규칙이 명확한 좀 닫힌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큰 성공을 거뒀죠. 네. 하지만 현실 세계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개방적인 문제에는 적용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반면에 그동안의 인간 데이터의 시대는 AI에게 폭넓은 일반 지식을 가르쳐줬지만 스스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능력은 좀 약했죠. 아, 각각 장단점이 있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AI가 현실 세계와 좀 더 안전하고 자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유연한 보상 시스템 설계 같은 것도 가능해지면서 이 둘의 장점을 결합할 최적의 시점이 온 겁니다. 타이밍이 맞았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과거 RL의 핵심 개념들, 뭐 가치함수니 탐색이니 세계 모델이니 하는 것들이 다시 주목받고 이 경험의 시대에 맞게 개선되면서 이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 변화가 가져올 잠재력을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개인 맞춤형 교육이나 건강관리 에이전트 같은 건 물론이고. 그렇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 AI가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해서 신약이라 신소재를 발견하는 그런 시대까지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과학적 발견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와, 정말 SF 영화 같네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이해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네, 윤리적인 문제나 통제 문제도 중요하겠네요. 하지만 논문은 흥미롭게도 이 경험적 학습이 오히려 안전성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 오히려요. 어떤 면에서요? 예를 들어 환경 변화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됐던 잘못된 목표 문제, 뭐 피퍼클립만 무한정 만드는 AI 같은 거요. 이런 문제를 실제 경험을 통해 수정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 이론만 배운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AI 발전 속도를 자연스럽게 좀 조절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무한정 빨라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제약이 생긴다는 거군요. 네,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AI 발전의 패러다임, 무게중심이 인간의 지식을 그저 배우는 것에서 이제는 세상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당신의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AI가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은 방식으로 실제 세상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정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이 일하는 분야나 당신의 매일매일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겠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이런 새로운 종류의 AI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